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합원 쪼개기가 아닌 사례와 그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박 사장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2006년도에 A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 후에 2008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박 사장님은 2016년도에 같은 구역에 있는 김 여사님이라는 분으로부터 같은 구역 내에 있는 B 건물을 매수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그 박 사장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A 건물을 신 사장님이라는 분한테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는 박 사장님과 신 사장님 두 분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박 사장님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른바 다물권자가 되었다가 그중 일부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에 양도인인 박 사장님에게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박 사장님과 신 사장님 둘 합쳐서 1인의 공동조합원 지위가 인정될까요? 먼저 도시정비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3호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사안에서 박 사장님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A 부동산을 이 신 사장님에게 매도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박 사장님과 신 사장님 이 모두를 대표하는 1인의 조합원 지위만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개발 조합도 박 사장님 그리고 신 사장님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인정된다는 전제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사장님은 도시정비법 39조 1항 3호 규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박 사장님한테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박 사장님은 재개발 조합에 대한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는 A 건물과 B 건물을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 조합원 지위, 즉 2인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됐고, 그 이후 박 사장님이 A 건물을 신 사장님에게 매도했다고 하여 조합 설립 인가 당시와 비교할 때 조합원 숫자에 변동이 없으므로 박 사장님에게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조합 설립 인가 당시 애초부터 조합원 지위는 두 개였으니까 실제로 박 사장님, 신 사장님에게 각각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쪼개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도 박 사장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는데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3호에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라는 그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즉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인가 그 시점부터 한 명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 1항 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는 A 건물만 소유해 다주택자가 아니었던 박 사장님이 이후에 다른 건물을 양수한 후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그 A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 조합원 수 2명에서 더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도시정비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1항 본문에 따라서 박 사장님에게는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2023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도 도시정비법 제39조 1항 3호 규정이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의 숫자를 고정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규정은 투기 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 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나아가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결국 박 사장님 그리고 신 사장님에게 각각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숫자가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성 저하 방지 또는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라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한편 2023년도 우리 대법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에 다주택자였던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물권 양도가 이루어져서 조합원 수 자체가 증가한 사안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합해서 1인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과 본 사안은 서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법리가 충돌되는 판결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센토르의 김정우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